민준이는 해외 공사 현장에서 3년을 버텼어요. 가족의 더 나은 미래를 위해, 아내 슬비와 함께 꿈꾸던 그 삶을 위해요. 원래 계획대로라면 6개월 더 있어야 했지만 민준이는 갑자기 마음이 동했어요. 슬비에게 서프라이즈를 주고 싶어서 비행기 티켓을 앞당겨 끊었죠. 비행기 안에서 내내 설렜어요. 슬비가 얼마나 기뻐할지 상상하며 손에 쥔 작은 선물 상자를 만지작거렸어요. 공항에 도착했을 때 민준이는 주위를 둘러봤어요. 사람들 속에서 슬비의 얼굴을 찾았지만 보이지 않았어요. 전화를 걸었죠. 여보, 나왔어. 어디야? 슬비의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아, 오빠. 미안해. 갑자기 일이 생겨서. 택시 타고 와. 목소리가 평소와 달랐어요. 사과라기보다는 짜증 섞인 톤이었어요. 민준이는 가슴이 살짝 내려앉았어요. 3년 만에 귀국인데 이게 무슨 일이야? 하지만 스스로를 달랬어요. 피곤할 수 있지. 이해해야 해. 택시를 타고 집으로 향하면서 창밖을 보며 기대를 다시 불어넣었어요. 집에 도착해서 문을 열었어요. 슬비야, 나왔어. 소리쳤지만 대답이 없었어요. 거실로 들어선 이슬비가 소파에 앉아 있었어요. 핸드폰을 만지작거리다 고개를 들었죠. 아, 왔어? 피곤하지. 일어나서 안아주긴 했지만 그 포옹이 어색했어요. 민준이는 슬비의 향기를 맡았어요. 평소 쓰던 저렴한 샴푸 냄새가 아니라 고급스러운 향수 냄새가 났어요. 왜 안마중 나왔어? 기대했는데. 민준이가 웃으며 물었어요. 슬비는 어깨를 으쓱하며 대답했어요. 갑자기 회사에서 미팅이 잡혀서. 미안해. 다음에 보상할게. 눈길이 마주치지 않았어요. 민준이는 속으로 중얼거렸어요. 보상? 그게 무슨 소리야. 하지만 피곤한 탓이라 여기고 넘겼어요. 민준이는 짐을 풀며 집 안을 둘러봤어요. 뭔가 달라졌어요. 원래 우리 집은 소박했어요. 슬비가 좋아하던 실용적인 가구들로 가득했죠. 그런데 이제 거실 한쪽에 커다란 전동안마 의자가 놓여 있었어요. 검은 가죽으로 된 고급스러운 모델이었어요. 민준이는 그 앞에 서서 만져봤어요. 이게 뭐야? 새로 산 거? 슬비가 부엌에서 나오며 대답했어요. 아, 그거? 친구가 쓰던 거 싸게 넘겨받았어. 피곤할 때 좋더라. 하지만 그 의자는 새 것처럼 반짝거렸어요. 먼지 한 톨 없이 깨끗했어요. 민준이는 의심이 들었지만 물어보지 않았어요. 대신 벽장 쪽으로 시선이 갔어요. 거기엔 새로운 가구가 하나 더 있었어요. 유리문이 달린 와인 캐비닛이었어요. 안에는 외국산 와인병들이 빼곡히 꽂혀 있었어요. 레드 와인, 화이트 와인, 심지어 샴페인까지. 이건 또 뭐야? 우리가 와인 마시던 사람들인가? 민준이가 웃으며 물었어요. 슬비의 얼굴이 살짝 굳었어요. 그냥 지인이 추천해줘서. 가끔 마시면 좋잖아. 설명이 짧았어요. 민준이는 속으로 생각했어요. 슬비는 원래 술을 거의 안 마셨는데 이 캐비닛은 적어도 몇백만 원은 할 것 같았어요. 공사 현장에서 번 돈으로 산 건가? 하지만 슬비는 집에서 프리랜서로 일하던 사람이에요. 수입이 그렇게 많지 않았어요. 저녁을 먹을 때 테이블 위는 조용했어요. 민준이가 해외 이야기로 분위기를 띄우려 했어요. 현장에서 매일 고생했어. 너 생각하면서 버텼지. 슬비는 고개만 끄덕였어요. 응, 수고했어. 그때 슬비의 핸드폰이 진동했어요.
화면을 힐끔 보곤 바로 뒤집어 놨어요. 민준이는 눈치챘어요. 누구야? 받아. 슬비가 웃으며 대답했어요. 옛날 동창이야. 별일 아니야. 하지만 곧 또 진동이 왔어요. 이번엔 메시지가 여러 개였어요. 슬비는 포크를 내려놓고 일어났어요. 잠깐 화장실 갈게. 방으로 들어가 문을 닫았어요. 민준이는 혼자 앉아 음식을 씹었어요. 안에서 슬비의 목소리가 희미하게 들려왔어요. 웃음소리였어요. 10분이 넘게 지났어요. 민준이는 불안해졌어요. 왜 화장실에서 통화를 해? 누굴까? 밥을 다 먹고 기다렸지만 슬비가 나오자마자 미안, 급한 일이었어라고만 했어요. 대화는 그걸로 끝났어요. 민준이는 가슴이 답답했어요. 3년 만에 만난 저녁인데 이게 다야? 다음 날 아침 슬비가 출근 준비를 하러 나갔어요. 민준이는 집에 혼자 남았어요. 피곤해서 누워있다가 문득 서랍을 열어봤어요. 옷장 안을 뒤적였어요. 슬비의 옷들이 바뀌어 있었어요. 원래는 편안한 티셔츠와 청바지뿐이었는데 이제 고급 브랜드의 화장품이 가득했어요. 한정판 립스틱, 아이섀도우 팔레트, 심지어 향수 세트까지. 가격표가 붙어 있는 것도 있었어요. 20만 원 넘는 거예요. 민준이는 손이 떨렸어요. 슬비는 이런 걸 살 사람이 아니에요. 평소에 돈 아껴야지라고 하던 사람이에요. 더 깊이 파고들었어요. 속옷 서랍을 열었어요. 레이스 속옷들이 쌓여 있었어요. 빨강, 검정, 하얀색. 태그가 아직 붙어 있어요. 한 장에 10만 원이 넘었어요. 민준이는 숨이 막혔어요. 이게 다 뭐야? 슬비가 왜 이런 걸? 그리고 가장 충격적인 건 서랍 구석에 숨겨진 남자용 스포츠 시계였어요. 검은 스트랩의 디지털 화면, 고급 브랜드 로고가 새겨져 있었어요. 민준이의 시계가 아니에요. 그의 건 공사 현장에서 쓰는 저렴한 거예요. 이건 적어도 50만 원은 할 것 같았어요. 민준이는 시계를 쥐고 앉아 있었어요. 심장이 쿵쾅거렸어요. 누굴까? 슬비가 왜 이걸 가지고 있어? 질문들이 머릿속을 맴돌았어요. 슬비가 돌아올 때까지 기다려야 했어요. 하지만 어떻게 물어봐야 할지 모르겠어요. 민준이는 그 시계를 손에 쥔 채로 한참을 앉아 있었어요. 심장이 쿵쾅거리는 소리가 귀에 울렸어요. 슬비가 돌아올 때까지 기다려야 할까? 아니, 더 알아봐야 해. 민준이는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슬비의 방을 다시 한번 훑어봤지만 더 이상 이상한 건 없었어요. 그러다 창밖으로 슬비의 차가 보였어요. 집 앞에 주차된 그 흰색 세단. 민준이는 열쇠를 챙겨 들고 밖으로 나갔어요. 공기가 차가웠어요. 가을 바람이 얼굴을 스쳤지만 민준이는 아무 느낌도 없었어요. 차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갔어요. 운전석에 앉아보니 슬비의 냄새가 났어요. 그 고급 향수 냄새. 민준이는 글러브 박스를 열어봤어요. 거기엔 잡동사니가 많았어요. 영수증 몇 장, 주차권, 그리고 한 장의 영수증이 눈에 띄었어요. 민준이는 그걸 집어들었어요. 손가락이 살짝 떨렸어요. 영수증은 5성급 호텔의 레스토랑에서 나온 거였어요. 서울 중심가에 있는 그 유명한 호텔. 아침 식사 비용으로 15만 원. 두 사람 분량의 메뉴, 에그 베네딕트 2개, 커피 2잔, 과일 플레이트. 시간은 평일 오전 8시. 민준이는 그 날짜를 봤어요. 2달 전 수요일 아침. 그때 슬비는 회사에 출근했다고 했어요.
오늘도 바쁠 거야. 일찍 나가야 해라고 말하면서 집을 나섰던 날. 민준이는 해외에 있었지만 메시지로 확인했어요. 그런데 왜 호텔에서 아침을 혼자서 15만 원이나 쓰면서. 민준이는 영수증을 구겨 쥐었어요. 가슴이 뜨거워졌어요. 화가 치밀었지만 동시에 두려웠어요. 이게 무슨 의미일까? 슬비가 누굴 만나고 있었던 거야? 차 안을 더 뒤졌어요. 조수석 아래에 또 다른 종이가 떨어져 있었어요. 이번엔 체육관 영수증. PT 30회 패키지 200만 원. 민준이는 눈을 깜빡였어요. 슬비가. 운동을 싫어하던 슬비가. 운동. 나 싫어. 피곤해 죽겠는데 왜 해? 라고 하던 사람이에요. 영수증을 자세히 봤어요. 추가 구매 항목. 남성용 스포츠 타월. 검은색 하나. 그리고 남성용 프로틴 보충제 한 통. 민준이는 숨이 턱 막혔어요. 남성용. 슬비가 왜 이런 걸 사? 이건 분명 슬비 혼자 쓰는 게 아니에요. 민준이는 차 문을 닫고 집으로 돌아왔어요. 영수증 2장을 주머니에 넣었어요. 슬비가 돌아오기 전에 직접 확인해야 해. 민준이는 핸드폰을 들고 체육관 이름을 검색했어요. 서울 근교에 있는 고급 피트니스 센터. 웹사이트에 들어가 보니 회원 제고 PT 코치들이 사진으로 나와 있었어요. 하지만 아직 모르겠어요. 직접 가봐야 해. 민준이는 재킷을 챙겨 입고 집을 나섰어요. 지하철을 타고 그곳으로 향했어요. 창밖으로 스치던 도시 풍경이 흐려 보였어요. 머릿속엔 슬비의 웃는 얼굴과 그 영수증들이 맴돌았어요. 도착해서 체육관 문을 밀고 들어갔어요. 로비는 밝고 깨끗했어요. 프론트 데스크에 젊은 여직원이 앉아 있었어요. 안녕하세요. 회원 가입 문의하려고 왔어요. 민준이가 자연스럽게 말했어요. 직원이 미소 지으며 대답했어요. 네, 환영합니다. 어떤 코스에 관심 있으세요? PT 추천해 드릴까요? 민준이는 주위를 둘러보며 물었어요. 아내가 여기 다니는데 슬비라고 해요. 혹시 아세요? 제가 해외 출장 다녀와서 같이 오려고요. 직원이 컴퓨터를 두드리며 확인했어요. 아, 슬비 회원님요? 네, 정기적으로 오세요. 요즘도 매주 3번씩 오시던데. PT 수업 받으시죠? 민준이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속으로는 충격이었어요. 슬비가 정말 여기 다녔어? 네. 그 PT 선생님이 누군가요? 추천받고 싶어서요. 직원이 웃으며 말했어요. 태석 코치님이세요. 우리 센터에서 제일 인기 많아요. 슬비 회원님도 태석 코치님과 잘 맞으시나 봐요. 오늘도 같이 오실 줄 알았는데 아직 안 보이네요. 민준이는 그 말을 듣자마자 다리가 후들거렸어요. 같이? 슬비가 코치랑 같이 온다고? 직원이 모니터를 가리키며 덧붙였어요. 태석 코치님 프로필 보실래요? 여기 사진 있어요. 민준이는 화면을 봤어요. 태석은 30대 중반쯤, 키가 크고 근육이 탄탄한 남자였어요. 미소가 매력적이었어요. 검은 머리, 날카로운 눈매. 민준이는 속이 메스꺼웠어요. 이 사람이 슬비랑? 직원이 계속 말했어요. 여성 회원님들이 특히 좋아하세요. 전문적이고 친절하시거든요. 민준이는 고맙다고 인사하고 나왔어요. 밖으로 나오자마자 벤치에 앉았어요. 숨을 헐떡였어요. 태석. 그 이름이 머릿속에 밝혔어요. 슬비가 이 남자와 운동을. 하지만 영수증의 남성용 물건들이 왜? 호텔 아침 식사는? 민준이는
핸드폰을 꺼내 태석을 검색했어요. 소셜미디어 계정과 주택기타요. 인스타그램에 사진이 많았어요. 태석의 일상. GIM에서 포즈 잡은 사진. 회원들과 함께 찍은 셀카. 그리고 여성 회원들이 많았어요. 댓글엔 코치님 최고. 오늘도 수고하세요. 같은 글들이 가득했어요. 민준이는 스크롤을 내리다 멈췄어요. 한 사진에서 태석이 여자와 함께 있었어요. 하지만 슬비는 아니었어요. 그래도 불안했어요. 더 알아봐야 해. 태석의 프로필을 자세히 봤어요. 결혼 반지가 없었어요. 하지만 페이스북으로 넘어가 보니 태석의 상태가 기혼으로 되어 있었어요. 아내 이름은 지유. 사진 하나를 클릭했어요. 태석과 지유가 함께 웃고 있었어요. 지유는 배가 부른 상태였어요. 임신 중인가 봐. 민준이는 혼란스러웠어요. 결혼한 남자가 왜 슬비랑? 이게 다 우연일까? 아니, 우연이 너무 많아. 민준이는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결심했어요. 슬비에게 직접 물어봐야 해. 하지만 증거가 더 필요해. 태석을 더 파헤쳐봐야 해. 지하철 안에서 핸드폰을 쥔 손에 땀이 배었어요. 슬비의 얼굴이 떠올랐어요. 그 미소 뒤에 숨긴 게 뭐야? 민준이는 눈을 감았어요. 3년의 기다림이 무너지는 기분이었어요. 민준이는 지하철에서 내려 집으로 걸어오면서 머릿속이 복잡했어요. 태석의 사진이 눈앞에 아른거렸어요. 그 미소, 그 근육질 몸매. 슬비가 왜 그런 남자와? 집에 도착해서 문을 열었어요. 슬비는 아직 안 돌아왔어요. 민준이는 소파에 앉아 영수증을 다시 봤어요. 호텔, 체육관, 남성용 물건들. 이걸로 대체 어떻게 물어봐? 슬비가 문을 열고 들어왔어요. 오빠, 일찍 왔네? 저녁 뭐 먹을까? 슬비의 목소리가 밝았어요. 민준이는 억지로 웃었어요. 아무거나. 피곤해. 그날 밤 민준이는 잠을 이룰 수 없었어요. 슬비가 옆에서 고르게 숨쉬는 소리를 들으며 태석의 얼굴을 떠올렸어요. 주말이 다가왔어요. 슬비가 아침에 준비를 하면서 말했어요. 오늘 점심에 옛날 동창 만나러 갈게. 오랜만에 소식 듣고 싶어서 민준이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래? 누구? 슬비가 웃으며 대답했어요. 대학 때 친구야. 걱정 마. 저녁엔 일찍 올게. 하지만 민준이는 그 말을 믿지 않았어요. 동창? 또 그 핑계야. 슬비가 나가기 전에 민준이는 슬비의 차를 확인했어요. 트렁크에 숨겨둔 GPS 추적기를 붙였어요. 공사 현장에서 쓰던 거예요. 슬비가 모르게요. 슬비가 집을 나섰어요. 민준이는 10분 기다리다 따라 나갔어요. 택시를 잡아 타고 핸드폰 앱으로 슬비의 위치를 추적했어요. 심장이 빨리 뛰었어요. 슬비의 차는 시내로 향했어요. 민준이는 택시 기사에게 저 앞 흰 세단 따라가 주세요. 조용히요 라고 말했어요. 기사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슬비는 평소보다 더 신경 써서 차렸어요. 빨간색 보디콘 드레스, 허리까지 내려오는 긴 머리에 컬을 넣었어요. 립스틱은 진한 레드였어요. 평소 출근할 때처럼 청바지와 티셔츠가 아니었어요. 화장도 짙었어요. 아이라이너를 길게 빼고 블러셔를 발라 뺨이 붉었어요. 민준이는 멀리서 그 모습을 봤어요. 왜 이렇게 차려입었어? 동창 만난다고? 택시는 슬비의 차를 따라갔어요. 슬비는 주차장에 차를 세웠어요. 민준이는 택시를 세우고 내려서 건물 모퉁이 뒤에 숨었어요. 슬비가
카페 문을 열고 들어갔어요. 안쪽 창가 자리에 앉았어요. 민준이는 길 건너편에서 지켜봤어요. 핸드폰을 들고 카메라를 켰어요. 곧 태석이 나타났어요. 검은 셔츠에 청바지, 운동화. 태석이 슬비 맞은편에 앉았어요. 민준이는 줌을 당겨 사진을 찍었어요. 손이 떨려서 화면이 흔들렸어요. 태석이 슬비의 손을 잡았어요. 테이블 위에서요. 슬비가 웃으며 태석의 손을 마주 쥐었어요. 민준이는 연속으로 사진을 찍었어요. 이게 뭐야? 속으로 중얼거렸어요. 눈물이 고였지만 참았어요. 태석이 슬비의 머리카락을 귀 뒤로 넘겨줬어요. 슬비가 부끄러워하는 듯 고개를 숙였어요. 그러더니 슬비가 태석의 셔츠 칼라를 만지며 고쳐줬어요. 손가락이 태석의 목에 스쳤어요. 민준이는 그 장면을 영상으로 녹화했어요. 핸드폰을 쥔 손에 땀이 흥건했어요. 카페 안에서 그들은 웃고 속삭였어요. 태석이 슬비의 뺨을 쓰다듬었어요. 슬비가 눈을 감았어요. 민준이는 가슴이 찢어지는 기분이었어요. 3년을 해외에서 버텼는데 이게 다야? 그들이 일어났어요. 태석이 계산을 했어요. 슬비가 태석의 팔을 끼웠어요. 밖으로 나오면서 태석이 슬비의 허리에 손을 둘렀어요. 자연스럽게 연인처럼요. 민준이는 따라가며 사진을 더 찍었어요. 슬비야. 왜? 목소리가 떨렸어요. 그들은 주차장으로 갔어요. 태석의 차는 검은색 수입 세단이었어요. BMW 로고가 빛났어요. 태석이 문을 열어주고 슬비를 태웠어요. 민준이는 멀리서 지켜봤어요. 차가 출발했어요. 민준이는 또 택시를 잡았어요. 저 검은 차 따라가 주세요. 빨리요. 기사가 엑셀을 밟았어요. 차는 도심을 벗어났어요. 강변으로 향했어요. 민준이는 GPS로 확인했어요. 슬비의 차는 카페에 그대로 있었어요. 태석의 차를 타고 간 거예요. 도로가 한적해졌어요. 주변에 공원이 보였어요. 나무가 우거진 강변공원 근처예요. 태석의 차가 한 모텔로 들어갔어요. 아니, 모텔이라기보단 작은 리조트 스타일의 숙소였어요. 나무로 둘러싸인 프라이빗한 빌라형 건물들. 사람 눈에 잘 띄지 않는 곳이에요. 민준이는 택시를 세우고 내려서 숨어서 지켜봤어요. 태석과 슬비가 차에서 내렸어요. 태석이 슬비의 손을 잡고 건물로 들어갔어요. 문이 닫혔어요. 민준이는 핸드폰으로 그 장면을 녹화했어요. 창문에 커튼이 쳐졌어요. 불이 켜졌어요. 민준이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어요. 눈물이 흘렀어요. 이게 현실이야? 슬비가 다른 남자와 여기서 뭐 하는 거지? 민준이는 한참을 그렇게 앉아 있었어요. 바람이 불어와 얼굴을 식혔어요. 집으로 돌아가야 해. 하지만 어떻게 슬비를 봐? 민준이는 택시를 다시 불러 집으로 향했어요. 핸드폰에 찍힌 사진과 영상이 무거웠어요. 이걸로 끝났어. 더 이상 의심이 아니에요. 확실한 증거예요. 슬비가 돌아오면 물어봐야 해. 왜 그랬는지. 민준이는 택시 안에서 핸드폰을 내려다봤어요. 화면에 찍힌 사진과 영상이 선명하게 빛났어요. 슬비와 태석이 손잡고 숙소로 들어가는 장면. 민준이는 눈을 감았지만 그 이미지가 지워지지 않았어요. 집에 도착해서 문을 열었어요. 슬비는 아직 안 돌아왔어요. 민준이는 컴퓨터를 켜고 태석의 이름을 다시 검색했어요. 인스타그램, 페이스북, 트위터.
태석의 계정이 공개되어 있었어요. 사진들 사이로 태석의 아내가 보였어요. 지유. 프로필 사진에서 지유는 배가 불룩한 채로 웃고 있었어요. 임신 7개월쯤 된 것 같았어요. 민준이는 지유의 계정을 클릭했어요. 게시물들이 쏟아졌어요. 아기방 꾸미기 완료. 태석 오빠 덕분에 예쁘게 됐어. 사진엔 분홍색 커튼과 작은 요람이 있었어요. 또 다른 게시물. 임신 중 영양 보충. 태석 오빠가 사준 과일로 스무디 만들었어요. 우리 아기 건강하게 태어나자 지유의 얼굴이 행복으로 빛났어요. 태석과 함께 찍은 사진도 있었어요. 곧 아빠가 될 태석 오빠. 사랑해. 태석이 지유의 배에 손을 올린 채 미소 짓고 있었어요. 민준이는 그걸 보자 가슴이 아팠어요. 지유도 모르고 있겠지. 태석이 밖에서 바람 피우는 걸. 민준이는 한숨을 쉬었어요. 나 혼자만 아픈 게 아니야. 지유도 곧 알게 될 텐데. 민준이는 지유의 메시지 버튼을 눌렀어요. 익명 계정을 만들어서요. 손가락이 망설였지만 타이핑을 시작했어요. 안녕하세요. 불편하시겠지만 중요한 일이 있어서 연락드려요. 당신 남편 태석 씨에 대해 알아야 할 게 있어요. 증거를 첨부할게요. 조심스럽게 확인해 주세요. 민준이는 사진 2장을 골랐어요. 슬비와 태석이 카페에서 손잡는 거, 그리고 숙소로 들어가는 거. 보내기 버튼을 눌렀어요. 심장이 터질 것 같았어요. 이게 옳은 일인가? 하지만 지유도 알아야 해. 태석 때문에 고통받는 사람이 나뿐이 아니니까. 민준이는 컴퓨터를 닫고 기다렸어요. 슬비가 집에 돌아왔어요. 오빠, 늦었네. 저녁 먹을까? 슬비가 웃으며 말했어요. 민준이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눈길을 피했어요. 그날 밤 민준이는 소파에서 잤어요. 슬비가 물었어요. 왜 앉아? 피곤할 텐데. 민준이가 대답했어요. 그냥. 생각할 게 많아. 슬비의 표정이 굳었지만 더 묻지 않았어요. 다음 날 아침 민준의 핸드폰이 울렸어요. 모르는 번호예요. 받았어요. 여보세요? 여자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저 지유예요. 어제 메시지 보낸 분 맞죠? 목소리가 떨렸어요. 민준이는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네, 맞아요. 죄송해요. 갑자기. 지유가 한숨을 쉬었어요. 사진 봤어요. 이게 진짜예요? 민준이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전화라 말로 했어요. 직접 봤어요. 제 아내예요. 그 여자. 지유가 울기 시작했어요. 어떻게? 태석이가 왜? 우리 아기 곧 태어나는데. 민준이는 가슴이 저렸어요. 직접 만나서 이야기할까요? 조용한 데서 지유가 동의했어요. 네, 그게 좋겠어요. 오후에 카페에서 봐요. 민준이는 주소받았어요. 시내 외곽에 있는 작은 카페예요. 사람 적고 조용한 곳이었어요. 민준이가 먼저 도착해서 창가 자리에 앉았어요. 곧 지유가 들어왔어요. 배가 크게 부른 채로 천천히 걸어왔어요. 얼굴이 창백했어요. 눈이 퉁퉁 부었어요. 안녕하세요. 지유가 인사하며 앉았어요. 민준이는 커피를 주문해줬어요. 괜찮아요? 불편하지 않으세요? 지유가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에요. 사진 더 보여주세요. 민준이는 핸드폰을 내밀었어요. 지유가 사진을 넘기며 봤어요. 눈물이 뚝뚝 떨어졌어요. 태석이가 매일 늦게 들어오고 샤워할 때 핸드폰 들고 가요. 이상하다 싶었는데 지유가 손수건으로 눈을 닦았어요.
임신 초기부터 피곤하다고 하면서 외출 많았어요. 코치일이라 믿었어요. 민준이는 듣고만 있었어요. 지우가 계속 말했어요. 우리 결혼 5년 됐어요. 아기 기다리면서 행복했는데 이게 다 뭐예요? 지우가 배를 쓰다듬었어요. 민준이는 안쓰러웠어요. 저도 3년 해외 나가 있었어요. 가족 위에 버텼는데 돌아오니 이 모양이에요. 둘이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 결심이 섰어요. 혼자서 대처하기 힘들어요. 같이 증거 모아요. 민준이가 제안했어요. 지우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그래야 해요. 이혼하려면 확실한 증거 필요해요. 태석이 바람 피운 거 증명해서 위자료 받을게요. 지우가 태석의 일정을 공유했어요. 태석이 화요일 오후에 항상 GIM은 끝나고 사라져요. 민준이는 슬비의 일정과 맞춰봤어요. 슬비도 화요일에 회사 미팅이라고 나가요. 둘이 핸드폰 기록을 비교했어요. 태석의 위치 추적 앱을 지우가 몰래 깔아놓은 게 있었어요. 매주 화요일 4시 GIMED 주차장에서 만나요. 그 다음 강변 쪽 숙소로 가요. 지우가 말했어요. 민준이는 메모했어요. 다음 화요일에 잡아요. 법적으로 유효한 증거로. 지우가 동의했어요. 제가 사진 찍을게요. 전문 카메라 있어요. 텔레렌즈로 멀리서. 민준이는 걱정했어요. 임신 중인데 괜찮아요? 지우가 웃었어요. 아니, 움직이지 못할 만큼 아니에요. 차 안에서 기다릴게요. 둘이 계획을 세웠어요. 민준이가 슬비를 따라가고 지우가 숙소 근처에서 대기. 완벽한 증거를 모으기로요. 다음 화요일이 왔어요. 민준이는 아침부터 긴장됐어요. 슬비가 출근 준비를 하면서 말했어요. 오늘도 미팅 있어. 늦을 수 있어. 민준이는 웃으며 대답했어요. 알았어. 조심해. 슬비가 나가자마자 민준이는 따라 나섰어요. 택시 타고 슬비의 차를 쫓았어요. 슬비는 GIM으로 갔어요. GIMD 주차장에 차를 세웠어요. 민준이는 멀리서 지켜봤어요. 태석의 검은 차가 나타났어요. 태석이 내려서 슬비에게 다가갔어요. 둘이 바로 안겼어요. 슬비가 태석의 목을 끌어안았어요. 태석이 슬비의 입술에 키스했어요. 깊고 격렬하게요. 민준이는 핸드폰으로 찍었지만 지우에게 신호 보냈어요. 지금이에요. 지우는 맞은편 주차장에 차를 세워놓고 있었어요. 배가 불편했지만 창문을 열고 카메라를 들었어요. 텔레렌즈로 줌을 당겼어요. 클릭, 클릭. 태석이 슬비의 등을 쓰다듬으며 키스하는 장면. 슬비가 태석의 셔츠를 움켜쥐는 장면. 지우의 손이 떨렸어요. 눈물이 흘렀지만 계속 찍었어요. 이 새끼. 어떻게. 지우가 속으로 중얼거렸어요. 둘이 키스를 멈추고 차로 향했어요. 태석의 차에 타고 출발했어요. 민준이는 택시로 따라갔어요. 지우도 차를 몰고 뒤쫓았어요. 숙소에 도착하자 둘이 다시 안고 들어갔어요. 지우가 그 장면도 찍었어요. 고화질로 얼굴이 선명하게. 민준이는 지우의 차로 달려갔어요. 됐어요? 지우가 카메라를 보여줬어요. 네, 완벽해요. 이걸로 끝이에요. 둘이 서로를 봤어요. 지우의 눈에 눈물이 고였어요. 고마워요. 혼자였으면 못했을 거예요. 민준이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저도요? 이제 대면할 때예요. 민준이는 지우의 차 안에서 사진을 확인했어요. 고화질로 찍힌 태석과 슬비의 키스 장면이 선명했어요. 지우가 카메라를 내려놓고 한숨을 쉬었어요. 이제 어떻게 해요?
이 증거로 충분할까요? 민준이가 대답했어요. 아직 부족해. 더 확실한 걸 찾아야 해. 슬비의 컴퓨터를 봐야겠어요. 지유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태석 쪽은 제가 알아볼게요. 내일 연락해요. 민준이는 집으로 돌아갔어요. 슬비가 이미 와 있었어요. 오빠, 어디 갔었어? 저녁 안 먹었어? 슬비의 목소리가 평소처럼 밝았어요. 민준이는 피곤한 척하며 대답했어요. 회사 일 좀 봤어. 먼저 자. 슬비가 샤워실로 들어갔어요. 물소리가 들려왔어요. 민준이는 재빨리 슬비의 방으로 들어갔어요. 책상 위에 놓인 노트북을 열었어요. 비밀번호는 슬비의 생일이었어요. 쉽게 풀렸어요. 민준이는 카카오톡 아이콘을 클릭했어요. 채팅 목록이 떴어요. 태석의 이름이 맨 위에 있었어요. 민준이는 손가락을 떨며 대화를 열어봤어요. 메시지들이 쏟아졌어요. 오빠, 오늘도 보고 싶어. 빨리 만나자. 슬비가 보낸 거예요. 태석의 답, 나도. 내일 GIM 끝나고 바로 가자. 사랑해. 민준이는 스크롤을 내렸어요. 6개월 전부터 시작됐어요. 호텔 예약 확인 메시지, 룸 501, 체크인 호시. 기다릴게. 태석이 보낸 사진도 있었어요. 둘이 안고 찍은 셀카. 슬비의 메시지. 이 순간 영원히 간직할게. 오빠만 있으면 돼. 민준이는 핸드폰으로 화면을 하나씩 캡처했어요. 손이 차가워졌어요. 눈물이 고였지만 참았어요. 모든 대화를 끝까지 찍었어요. 호텔 영수증 사진, 데이트 일정, 심지어 선물 목록까지. 그 시계 고마워. 매일 차고 다닐게. 슬비의 메시지예요. 민준이는 노트북을 닫고 원래 자리에 앉았어요. 슬비가 샤워를 끝내고 나왔어요. 머리를 말리며 물었어요. 오빠, 무슨 생각해? 표정이 안 좋아. 민준이가 대답했어요. 아무것도. 피곤해서. 그날 밤 민준이는 그 메시지들을 보며 잠을 이룰 수 없었어요. 다음 날 민준이는 지유에게 연락했어요. 증거 다 모았어요. 이제 변호사 만나요. 지유가 만나자고 했어요. 시내 법률 사무소예요. 변호사는 50대 남자였어요. 안경을 쓰고 서류를 정리하며 들었어요. 증거를 보여주세요. 민준이가 핸드폰을 내밀었어요. 사진, 영상, 메시지 캡처. 지유가 추가로 태석의 일정 기록을 줬어요. 변호사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이걸로 충분해요. 이혼 소송과 제3자 소송 모두 승산 있어요. 위자료 청구도 가능하고. 민준이는 지유를 봤어요. 지유의 배가 더 부풀어 있었어요. 준비됐어요? 지유가 대답했어요. 이제 끝내요. 변호사가 서류를 준비했어요. 민준이는 집으로 돌아와 슬비를 기다렸어요. 슬비가 문을 열고 들어왔어요. 오빠, 저녁 뭐 해줄까? 민준이가 차갑게 말했어요. 앉아. 할와 있어. 슬비의 얼굴이 굳었어요. 소파에 앉았어요. 민준이는 노트북을 켜고 화면을 슬비 쪽으로 돌렸어요. 사진들이 떴어요. 카페에서 손잡는 거, 키스하는 거, 숙소 들어가는 거. 슬비의 눈이 커졌어요. 이게 어떻게? 민준이가 메시지 캡처를 보여줬어요. 슬비가 무릎을 꿇었어요. 오빠, 미안해. 그건 그냥 한순간 약해진 거야. 제발 용서해. 눈물이 흘렀어요. 민준이는 고개를 저었어요. 6개월이 한순간이야? 호텔, 선물, 메시지 다 봤어. 끝났어.
슬비가 민준의 다리를 붙잡았어요. 오빠, 제발. 다시 시작하자. 태석은 그냥 실수였어. 민준이가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주머니에서 변호사 명함을 꺼내 테이블에 놓았어요. 이 사람 만나. 법으로 해결할게. 이혼 서류 곧 올 거야. 슬비가 울며 소리쳤어요. 오빠, 안 돼. 제발. 민준이는 방으로 들어갔어요. 문을 잠갔어요. 그 소리가 가슴을 찔렀지만 돌아보지 않았어요. 같은 날 저녁, 지우는 집에서 태석을 기다렸어요. 태석이 문을 열고 들어왔어요. 여보, 피곤해. 저녁 먹자. 지우가 배를 안고 일어났어요. 얼굴이 창백했어요. 태석아, 왜 그랬어? 왜 나랑 아기를 배신했어? 태석의 표정이 굳었어요. 무슨 소리야? 지우가 핸드폰을 보여줬어요. 사진과 영상. 태석이 뒷걸음쳤어요. 이게 누가? 지우가 소리쳤어요. 변명하지 마. 매주 화요일 그 여자랑 아기 태어나기 전에 이런 짓을. 태석이 고개를 숙였어요. 미안해. 실수였어. 용서해. 지우가 눈물을 흘렸어요. 실수? 6개월이 실수야? 이혼할게. 그리고 그 여자도 고소할게. 태석이 애원했어요. 여보, 아기 때문에라도. 지우가 배를 쓰다듬으며 말했어요. 이 아기는 너 같은 아빠 필요 없어. 나 혼자 키울게. 태석이 무릎을 꿇었지만 지우는 문을 가리켰어요. 나가. 변호사 통의 이야기에 태석이 짐을 챙겨 나갔어요. 지우는 혼자 앉아 울었어요. 배 안에서 아기가 움직였어요. 괜찮아. 엄마가 지킬게. 소송이 시작됐어요. 증거가 확실했어요. 사진, 영상, 메시지, 증언. 재판은 빨리 진행됐어요. 슬비는 모든 재산을 잃었어요. 집, 차, 저축. 민준에게 위자료와 명예훼손 보상금을 지불해야 했어요. 이혼 합의서에 서명해 변호사가 말했어요. 슬비는 떨리는 손으로 썼어요. 친구들은 슬비를 피했어요. 어떻게 그런 짓을. 속삭임이 들려왔어요. 슬비는 직장을 잃고 동네에서 고개를 들 수 없었어요. 태석도 마찬가지였어요. 지우에게 양육비를 매달 보내야 했어요. 위자료로 집을 팔았어요. 민준의 제3자 소송으로 추가 보상금도 물었어요. GIM에서 해고됐어요. 스캔들 때문에 고객이 빠져. 사장이 말했어요. 태석의 이름은 업계에서 지워졌어요. 여성 회원들이 피했어요. 그런 사람 믿을 수 없어. 태석은 작은 아파트로 이사 갔어요. 혼자 술을 마시며 후회했어요. 시간이 흘렀어요. 지우는 병원에서 아들을 낳았어요. 건강한 아이였어요. 이름은 하준이야. 지우가 민준에게 메시지 보냈어요. 민준이는 선물을 보냈어요. 작은 옷과 장난감. 축하해. 건강하게 자라길. 지우가 답했어요. 고마워요. 만나요. 민준이는 카페에서 지우를 만났어요. 지우가 유모차를 밀고 왔어요. 하준이가 잠들어 있었어요. 귀엽네. 민준이가 웃었어요. 지우가 커피를 마시며 말했어요. 그 일 후로 강해졌어요. 혼자서도 잘해. 민준이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나도. 그 배신이 결국 그 사람들한테 돌아갔어. 인과응보지. 지우가 하준이를 내려다봤어요. 맞아요. 우리는 새로 시작해요. 더 강하게. 민준이는 창밖을 봤어요. 가을 잎이 떨어졌어요. 지우가 웃었어요. 앞으로도 연락해요. 친구처럼.
민준이가 대답했어요. 그래. 그렇게 해. 둘이 커피를 마시며 이야기를 나눴어요. 과거의 아픔이 서서히 사라졌어요. 새 삶이 시작됐어요.